여러분, 혹시 역월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역전세는 들어봤어도 이제 역월세는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임대 시장에서 나타나는 역월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최근 몇 년간 이제 전국적으로 좀 역전세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네, 네. 뉴스나 신문 기사를 봐도 또 심심찮게 나왔는데요. 저희도 영상에서 여러 차례 다룬 바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역전세는 기존 전세가보다 신규 전세가가 낮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역전세가 도대체 왜 일어나냐? 그리고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제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도대체 역월세는 무엇인가요? 이 월세가 역전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역전세랑 역월세를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마치 기존 월세보다 신규 월세가 낮은 걸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건 아니고요. 역월세는 역전세에서 파생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월세가 역전세에서 파생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전세와 월세는 애초에 다른 계약 아닌가요? 그 다른 계약이긴 하죠. 그래서 예컨대 역전세가 발생하면은 임대인 임차인에게 내려가는 월세 차액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돈이 있는 사람은 돌려줘요. 자기 현금을 빼가지고. 근데 이제 전세 끼고 매매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전세가가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전세를 줬는데 내려버리면 현금 할인이 안 돼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예컨대 6억에서 5억으로 전세가가 내려가면 1억을 현금으로 없는 사람은 1억 원을 주는 대신에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임대인 임차인한테 주는 거예요. 원래는 월세라 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는 거잖아요. 네. 여기라고 하면은 주는 사람이 바뀐 거예요. 금액이 바뀐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그 내려간 전세금 차액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걸 역월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월세는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지급하는 월세가 아니라 반대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지급하는 월세의 개념처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상황이 반대로 바뀐 건데요. 그 전세라는 게 일종의 무이자 대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빌려 쓰는 대신에 그 임대인은 돈을 빌려 쓰는 거예요. 이자 없이. 네. 왜냐하면 물건에 대한 사용이익과 그 전세금에 대한 이자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빌려 쓴다는 게 원래는 이제 전세금에 대한 이자만큼의 수익을 누린다는 건데 역전세가 발생해서 차익을 못 돌려주면 차익에 대한 이자를 줘야만 공평한 거잖아요. 네. 어차피 금액이 내려가는데 안 주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역월세가 발생하는 거죠. 저는 역전세로부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역월세라는 게 기존 월세 계약보다 이제 신규 월세 계약이 더 낮아지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월세라는 건 아무리 금액이 잘 낮아지지도 않고요. 낮아진다 해도 월세가 있다는 건 보증금이 작잖아요. 네. 그래서 임대인들이 월세가 낮아져서 보증금을 돌려준 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해봐야 몇천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월세가 기존 월세보다 신규 월세가 싸지는 건 사회 문제가 전혀 되지가 않고 전세가 워낙 수억 원이기 때문에 네. 역전세만 항상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이 역전세가 발생했을 때 대안으로서 역월세를 임대인이 제한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역월세는 이제 역전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그렇죠. 제한을 하는 거니까 갱신계약에서만 나올 수가 있겠네요. 이게 사람이 바뀌어버리면 신규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하고 무관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갱신할 때 보통 등장을 하죠. 왜냐하면 신규 계약은 기존 사람에게 돈을 주고 새로운 사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기존 사람한테 내가 버린 건 못 돌려주니까 이자를 주겠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돈 받아 이자를 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갱신할 때 주로 역월세가 일어나고요. 같은 사람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신규 계약할 때도 예컨대 6억 원의 어떤 임차인을 받았었는데 네. 새로운 사람을 5억 원을 받았으면 1억을 못 주잖아요. 네. 그러면 나가는 사람에게 1억 원을 당장 못 주니까 그때까지 내가 이자를 주면서 나중에 1억 원을 주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존 임차인은 어차피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걸 동의할 리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기존 임차인이 동의를 하지 않고 오히려 1억 원에 대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죠. 그래서 역월세라는 거는 그 신규 계약이 아니라 기존 계약 갱신할 때 주로 일어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임대인이 줄 돈이 없으면 역월세 대신에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이렇게 지급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 전세 사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이 많이 생겼거든요. 상품이. 네. 그래서 그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이라고 대출 받아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대출 여건이 되는 사람도 있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안 되는 사람은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역월세를 제한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대출이 되는 사람도 대출 은행이 이자하고요. 네. 내가 역월세로 임차인에게 주는 이자를 비교하게 되잖아요. 대출 이자가 비싸면은 역월세를 제한하고 네. 역월세
비싸면 대출을 받죠. 아, 이게 임대인 그래서 입장에서도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런 수익성을 거라는 따지는 거니까 네. 이거는 마치 임차인이 전세를 들어갈 때 이 아파트의 전세가 얼마인데 월세가 얼마다 하면 전세를 대출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세 대출 이자하고 월세를 비교해서 싼 걸로 들어가잖아요.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간에 우리가 금융 경제 활동을 할 때는 무조건 금리나 이자를 싼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네. 역월세라는 건 독특하게 임대인이 본인의 어떤 수익성을 타진해보고 임차인에게 월세냐 이자를 주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죠.